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이 문제, 그러니까 뭐 소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출발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거를 해명이라고 한 게 저는 더 황당했어요. 국가 기록물입니까 이게? 장 의원님 생각할 때 국가 기록물이 될까요 이게? 국가 기록물 혹은 대통령 기록물은요. 네, 네. 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디올 명품백이 어떤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김웅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강남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대통령 기록관이냐라고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예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외국 순방 과정에서 어떤 스페인 국왕이라든지 외국 대통령에게 어떤 선물 받은 것을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로 그렇죠. 양국의 어떤 우호 관계나 어떤 수교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증표로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적은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도 아니고 또 그 물건을 건넨 목사님이 국가 원수나 수반거나 공식적 방문한 것도 아니고 어디 방문하셨나요? 네, 그것도 아니죠. 뭐 코바나 콘텐츠를 공식 방문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근데 지금 뭐 아무런 의미가 없네. 그냥 뇌물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뭐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만 엄격하게 법적으로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긴 한데 어찌됐건 그 청탁금지법 상에도 받아서도 안 되지만 받은 걸 인지한 공직자가 즉시 반환해야 되는데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은 반환용 창고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저도 국회 운영위원이라서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에 이를 피감기고하는 상임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반환용 창고에 있는 보존 가치가 있는 뭐 보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건들에 대해서 목록을 달라 했더니 뭐 목록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출신들 다 저희도 직권했었기 때문에 반환용 창고가 있냐고 했더니 그런 게 이 없죠. 창고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창고 목록이라도 주든가. 근데 반환용 창고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인지한 즉시 바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게 11월이었나요? 지금 뭐 벌써 3달 4달 넘어가고 있는데요. 전혀 반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잃어버린 명품백을 찾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지금 어디 가셨나요? 사라지셨는데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금방 돌아올까요? 총선 전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장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저희는 이제 막 해외 순방 다니시면서 방송에 나오면 나올수록 지지율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많이 나오시길 바라고 있긴 합니다만 또 나오라고 할 때는 나오지 말라고 할 때는 나오시더니 또 어디 있냐고 찾으니까 또 안 나오시는 정말 이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김건희 여사님 다시 한번 여러 얼굴 뵙고 싶습니다. 네, 뭐 본회의장에 한번 출석하셔서 뭐 시정 연설 하시든 뭐 대통령을 대신해서 뭐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든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게 김건희 여사는 자연인이고 일반인입니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표현을 빌면 동료 시민이에요. 동료 시민이면 법적으로도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대통령이에요. 뭐 부인이 받으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부인이 뭔가 뇌물이나 아니면 뭐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뇌물이 아니어도 선물 받아도 그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되면 수술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조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럼 국민권익위는 대체 조사를 왜 안 하는지, 또 인지했으면 경찰이나 검찰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은커녕 뭐 50억 넘는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도이치 파이낸셜 주가 조작 또 수사를 안 하는데 안 하고 있죠. 뭐 명품백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심지어 검찰에서도 얼마나 그랬으면 이거를 어찌되건 뭐 수사 대상으로 올려놨겠습니까? 그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충성하는 검찰마저도 이 사안은 무혐의 혹은 불송치 뭐 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찌되건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긴 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총선 이후에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정말 총선에서 뭐 민주당이 뭐 미우나 고우나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수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제의를 언제 할지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네, 뭐 민주당 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뭐 스케줄이나 아니면 시간표 같은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 무르익을 때쯤 이제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고요. 그 무르익는 게 무엇인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좀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요, 이제? 인식이 또 좀 있는 바뀌었네요. 거 아닌가. 지난번에 빨리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속내는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측근 공천, 검사 공천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사천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폴 이 공천 뭐 선언은 사실 선언이라고 해야겠죠. 정말 그 해당 그 마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김성동 모아놓은 당원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공천하겠다라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심지어 비대위원장이 전략 공천 하더라도 공관위에서 전략 공천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뭔데 지금 이래라 저래라 공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건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해야죠. 그렇죠. 발표를 하더라도 공천 발표를 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발표를 하니까 그건 사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민주당 했을 때 사천 논란, 사당화 논란 얘기하셨다 우리 소신파 이상민 의원님,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님 맞아. 거기 가신 분 사당 사천 논란 소신발을 왜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도 못하시면서 무슨 뭐 소신 있는 척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꼭 지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또 하나 이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죠. 어렵고 힘들게 정말 1년이 넘게 장윤태 의원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거 정말 합의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 국회의장이 몇 번이나 합의하라고 해서 계속 통과를 안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주고 계속 나몰라나하고 회의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참다 못해서 결국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연말은 아니고 올초인가요? 네, 올 초에 통과를 시켰죠.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물론 대통령이 아직까지 거부권 행사는 안 했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말 유가족께서 너무나 많이 양보를 하셨습니다. 사실 특검이라든지 뭐 관련된 정말 조사위 구성부터 해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셨거든요. 그리고 의장의 중재안을 또 민주당이 상당히 후퇴한 상태에서 수용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받지 않았었고 정말 1월 9일인가요? 거의 12월 국회 마지막 막바지에서야 겨우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는 15일 내에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곧 대통령도 판단해야 될 때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국민의힘이 그걸 가지고 또 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런 과정들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뭐 비정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아무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또 이상민 장관을 방탄하고 싶더라도 최소한 유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또 회복에 대한 지원만큼은 아낌없이 하셔야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나중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다 정말 벌 받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정말 너무 참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를 하게 되면 국민의 민심이 안 좋아질 거를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뭐 몇몇 주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정치적 이유와 목적이든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싶은 것이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이제 뭐 대통령이야 그렇다고 치고 국민의힘이 이러는 건 좀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되거든요. 총선 앞두고서. 그럼 결국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대통령의 어떤 그 영향력 또는 공천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여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본인들이 이제 얼마든지 지금 공천 배제, 뭐 학살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뭐 정말 아주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다 한들 국민들의 어떤 평가와 심판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큼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한 명 지키려다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명 다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한 명 지키려다가 지금 대통령 자체의 국정 운영이 지금 이 아주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사당화, 사천 논란보다 이 정말 사국화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사적 국가 운영에 대한 정말 이 사국화가 오히려 더 이제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이제 사천 얘기를 하셨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이건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무 개입입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전해진 얘기긴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서실장이 만나서 사퇴하라.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절했다. 그건 본인이 물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퇴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기는 거절했단 말까지는 본인 입으로 했으니까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비서실장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민주당은 지금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입장이신가요?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요.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에 공무원의 중립 의무 또 선거 관여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발언 보면서 사퇴 요구가 있었다. 예, 라고 본인이 인정했고요. 인정했죠.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예, 그게 멋져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나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히 검사 선배도 아닌 행시 주제에 나한테 와서 사퇴 요구를 해?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 한마디로 아마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의 진위가 뭐냐 카더라로 들은 거냐 아니면 직접 들은 거냐 했을 때 직접 들은 거다라고 하면 아마 이관섭 비서실장은 제가 보기엔 징역 2년 이상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당무 개입이 현기한 정무수석에 의해서 이루어졌더라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찌되건 이 실형을 살고 그러니까 이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현기한 정무수석은 면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어차피 이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했던 건데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이제 징역을 사실지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라고 할지는 그건 이관섭 비서실장의 몫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어찌되건 정당법과 공직자법 또 공직선거법 등을 바탕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요. 대통령을 할 거냐 비서실장 할 거냐는 조금 논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당무 개입,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대책위 위원장 맡고 계신 서영교 최고께서 아마 그 대책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논의해서 고발 조치를 할 거다. 누구를 어떤 대상으로 할 거냐는 좀 생각이 좀 나중에 다룰 수 있지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예 언론인들 앞에서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인정을 한 거죠. 압박이 있었고 본인은 거절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까불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을 받긴 했어요. 저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비서실장이 과연 대통령의 명을 받았을지 김건희 여사의 명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중에 알아보아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니 대한민국이 그래도 간단한 나라가 아닌데 그럼요. 언제 이렇게 이 대통령인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VIP인지 VVIP인지 모르겠다. 김건희 여사의 명인지도 모를 정도로 참 안타깝습니다.